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치료가 한시가 급한 중증 화상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전문 치료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2차 전지 기업들도 조만간 도내 산업단지 입주할 예정인데 맞춤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 유치가 시급해졌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선 가스가 폭발해 직원 5명이 온몸에 2,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가 급했지만 전북에 화상 전문 치료병원이 없다 보니 헬기 등을 이용해 충북과 대전의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상이기 때문에 그 전문 병원으로 그 소방에서 의료진이 판단해가지고 지난해 OCI 군산 공장에서도 화학물질 유출로 화상을 입은 직원 2명이 맞춤형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전북엔 화상을 비롯한 특정 진료 분야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전문 병원이 사실상 없다 보니 다른 지역 병원을 찾는 도외 이송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어 전문 병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진료 분야 치료가 주로 민간 병원에서 이뤄지다 보니 관련 인력과 시설, 수익 등의 보장이 필요한데 당장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공공의료원 등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공공산재병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용역 단계에 불과해 절차를 앞당기고 도 차원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화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화상 전문 병원이 산재병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전문병원 지원을 늘리기로 한 만큼 전북도 산재병원 유치 등 조기에 맞춤형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자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재정 특례 반영을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를 설득할 전략 마련이 과제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자치권이 보장됐지만 재정 특례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특별자치시도 4곳 중에 제주와 세종의 경우 충분치는 않지만 재정 자립의 근간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전북과 강원은 올해 특별법 개정안에 재정 특례를 반영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지사끼리의 협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와 강원도 의회 여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서로 간에 좀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서로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별자치시도에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 같은 재정 구조라면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 재원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재정 특례를 통해 재원 발굴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론 과세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특별자치시도에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은 요지부동이어서 정치권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22대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때까지 공동 노력을 하면서 재정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부여받은 자치 권한을 재원이 없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 특례 입법 성공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주로 논밭을 갈거나 일구는 경운기는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농기계입니다. 최근 농기계 첨단화로 경운기 이용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 비율은 가장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의 한 농로. 지난달 3일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전장치가 없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조작을 맞게 해도 뻑뻑하거나
지난 3월에도 농촌의 한 밭에서 70대 농민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12,000농가를 대상으로 하루 이상 일을 쉬어야 했던 농기계 사고를 조사했더니 경운기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트랙터와 관리기가 각각 16%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운기 사고 비율은 지난 2019년 41.7%에서 20%포인트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국내 농가에 보급된 경운기는 52만여 대로 전체 농업기계 가운데 가장 많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 전체 농업인의 손상 사고는 2.6%로 두 해 전보다 0.2%포인트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전두가 31.5%, 추락 21.3%, 승용 농기계 단독 운전사고 13.8% 등의 순이었습니다. 나이별로는 50살 미만 1%, 50대 2%, 60대 2.8%, 70살 이상 3% 등으로 고령일수록 사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통상 신체 노화에 따라 판단 및 실행 능력, 인지 및 지각 능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유형이나 농기계 종류 등에 따른 맞춤형 사고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 엿새째를 맞아 독립예술영화의 향연을 이어갔습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 등 19개 상영관에서는 80편에 이르는 국내외 독립예술영화와 한국영화계 거목 고 김수용 감독과 전북영화의 원류 이광천 감독이 제작한 고전영화 등의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과 영화제 상영작 100편을 100명의 디자이너가 재해석한 포스터 전시회도 영화제 기간 색다른 볼거리로 제공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중국에서 출항하기 전 기관 출력을 100마력가량 높였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선박 서류에 적지 않았다가 지난 3일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3월에도 무허가 조업을 적발하는 등 올해 들어 중국 어선 3척을 납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 분야 인력난과 지역 간 의료 격차, 공공보건의료 체계 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